아, 뉴스는 싸우는 거고 피곤한 거고 어려운 거다. 내가 봐야 되는 속보는 쏟아지고 어디부터 읽어야 되는지 되게 어렵고, 저희가 150만 명한테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양극화된 세상 조금은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닉과 퍼블리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유닉의 김소연 대표입니다. 유닉은 2018년에 생긴 미디어 스타트업이고요. 뉴스가 너무 많고 어렵고 또 소비가 불편하다는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해 오면서 약 150만 명의 MZ세대를 세상과 연결하고 있는 미디어입니다. 저희는 작년 7월에 한국에서 콘텐츠를 유료 구독한다고 라는 걸 증명해낸 퍼블리 멤버십을 인수하면서 더 큰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닉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20대 뉴스 소비자로서 뉴스를 소비하면서 느꼈던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내가 봐야 되는 속보는 쏟아지고 또 그것들을 막상 읽으려고 하면 뭐 어디부터 읽어야 되는지 되게 어렵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 주변에 똑똑한 친구들이 뉴스로부터 멀어지는 걸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때가 한창 미국에서도 다양한 뉴미디어 업체들이 막 시장에 쏟아질 때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메일 뉴스레터를 기반으로 하는 더 스킴이라는 서비스였는데요. 꼭 알아야 하는 뉴스를 골라서 굉장히 수다스럽지만 좀 재밌는 언어로 표현을 해줘서 인기를 끌던 뉴스레터였어요. 저는 단숨에 이제 더스킴의 팬이 되어서 매일매일 그 뉴스레터를 읽으면서 회사에 갔는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이런 서비스가 만약에 한국에 있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과 사회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고 창업을 준비했었습니다. 유닉을 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어떤 거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조나선 하이츠가 쓴 불안 세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이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콘텐츠가 좋아요를 받고 좋아요를 못 받는지 학습하는데 채 서너 시간이 안 걸린대요. 사실상 자극적이고 또 감정적인 콘텐츠들은 계속 좋아요를 많이 받는 그런 어떤 획일화가 결국은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 시대, 그 이전의 텔레비전 시대에 획일화된 가치관이나 생각이 퍼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유닉은 이 다양성을 되게 중요한 가치로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닉의 컨텐츠를 보시면 무슨 일이야? 뭐 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뭐래? 이렇게 꼭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의견이 꼭 한쪽의 의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쪽은 저렇게 생각해라는 것들을 꼭 전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조금 더 쉽고 다정한 방법으로 우리가 자극적으로 막 싸우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관점들을 좀 습득할 수 있는 미디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다양성의 가치를 창립 초기부터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유닉이 생각하는 그런 다양성의 가치가 가장 잘 녹아져 있는 콘텐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저희 컨텐츠지만 정말 팬심을 갖고 매번 챙겨보는 게 바로 피자스테이션이라는 컨텐츠입니다. 피자스테이션은 약간 논쟁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주제들을 삼아서 이 유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컨텐츠인데요. 적게는 몇백 분, 뭐 많게는 정말 몇천 분 정도의 유저들이 매번 주관식으로 그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을 합쳐서 에디터들이 이걸 가공해내서 컨텐츠로 전달드립니다. 근데 이 컨텐츠의 매력은 뭐냐면요. 저도 분명히 A라는 생각을 갖고 컨텐츠를 읽기 시작해요. 근데 컨텐츠를 다 읽고 나면 B, C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나랑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거부감 없이 이런 거는 정말 납득이 되네 하고 마음을 여는 과정이 사회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는 피자스테이션이란 컨텐츠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과정도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비즈니스적인 성과와 그리고 우리 유닉이 전하려고 하는 가치 사이에서 충돌한 경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사실 저는 제가 경영을 경영답게 한지 뭐 얼마 안 됐고 어쩌면 지금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처음엔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객을 위하는 일과 비즈니스 성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둘은 연결될 수 있고 사실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게 지금 저의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사실 2020년 창업을 한 지 3년 정도 됐을 때 이미 구독자가 10만 명 정도를 넘은 상태였고 광고 모델을 한번 붙여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이 부분은 광고입니다. 이제 구독자분들께 알리면서 광고를 붙여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마침 어떤 때였냐면 뒷광고 논란이라는 게 몇몇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께서 뉴닉에서 광고를 표기하는 방식도 불충분한 거 아니야? 이메일 제목에도 광고라는 걸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비판들을 좀 해주셨었던 거예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법률적인 검토를 받으면서 뉴닉은 이런 것을 제목에까지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예외적인 컨텐츠 뉴스레터와 유사하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또 생각이 다르셨던 거죠. 그런 논란이 있고 나서 뉴닉에 많은 기대를 해주셨던 만큼 구독자분들이 또 실망도 하고 구독 취소도 하셨던 되게 큰일이 있었어요. 문제를 직시하자마자 저는 전체 메일부터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대표인데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해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견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를 보냈었어요. 그때 아마 몇천 명 정도가 정말 저한테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그때 어떤 얘기들을 들었냐면 뉴닉 광고 해야지. 지속 가능하게 이런 서비스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광고를 이런 식으로 표기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광고는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광고는 싫어 같은 것들을 유저분들이 굉장히 솔직하게 전달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좀 깨달았어요. 일단은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가득한 좋은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들면서 거기서 나온 성과를 가지고 또 광고주분들께도 좋은 효용을 드리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닉의 광고 모델은 사실 그냥 보기 싫은 광고를 중간에 불편하게 넣는 개념이 아니라 일단은 고객분들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든다는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고객의 만족, 나아가서는 결국 광고주의 만족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떻게 통합된 모델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닉이 뉴닉 데일리 메인 뉴스레터가 있고 거기서 파생된 다른 컨텐츠들도 계속 만들어내고 계시잖아요. 그 컨텐츠가 파생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뉴닉 팀이 어떤 생각을 전하고자 했는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두 개의 균형을 같이 생각하는데요. 알고 싶은 것과 알아야 하는 것의 균형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그 기본 뉴스레터가 있으니까 데일리 뉴스레터에서 다양한 분야를 시도해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경제 컨텐츠도 시도해보고 테크도 해보고 뭐 아니면 뭐 미술이나 막 문화나 이런 것들도 해보는데 그럼 매번 유저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저희한테도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더 듣고 싶어 하는구나를 잘 알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꼭 그것만으로 선택을 한다기보다 알아야 하는 것의 균형을 잘 맞춘다는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요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2030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런 경제를 정말 잘 아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이제 경제 분야의 뉴스레터를 따로 만들기도 했고요. 또 워낙 좋아하시는 이제 트렌드, 또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또 뉴닉답게 한 끗 더 사회적인 의미까지 풀어내면서 해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작년에 트렌드 레터도 새로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뉴닉이 계속 이렇게 2030을 좀 메인 타깃으로 잡고 있는 이유도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2030이었고요. 저희 팀이 당사자성을 갖고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그룹이기도 한데 뭐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아니고 원래 뉴스를 안 읽는다. 뉴스로부터 가장 멀어져 있다라고 소외되고 있던 그룹이 바로 2030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들이 더 뉴스를 잘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창업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사실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이런 걸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과정에 다가가기도 전에 뉴스는 싸우는 거고 피곤한 거고 어려운 거다라는 그 편견 때문에 너무 멀어지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갖는다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뉴닉을 여태까지 운영해오면서 정말 많은 독자들의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런 종류거든요. 원래는 뉴스를 하나도 안 봤는데 덕분에 옆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또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시위가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살아서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건 이게 꼭 엄청난 대의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이 팍팍한 삶에서
그래도 내 주변을 좀 둘러보고 이해할 수 있는 다정함이 사람들한테 생긴다고 믿거든요. 또 과정에서 조금 더 다양한 세상의 면면들 그리고 의견들을 좀 듣고 이해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양극화된 세상을 조금은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닉이라는 틀 안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어도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그 다정하지만 똑똑하고 또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하면 사회로도 확장되고 세계로 확장될 수 있을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니팀 분들도 좀 그런 뭐 다양한 의견을 갖고 협업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잡혀 있는 건가요? 유닉팀은 굉장히 다채로운 배경을 가진 팀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 출신의 개발자도 있으시고 기성 언론사에 있다가 뉴미디어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유닉이 첫 직장인 분들, 유닉이 끝 직장이라고 말하는 분들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렇게 다양한 개인들이 모여서 일을 할 때에는 명확한 목표랑 의사결정 체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유닉 같은 경우도 KPI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사업 부서가 좀 나뉘어 있는 편입니다. 이 나뉘어 있는 사업부에는 다양한 직군들이 섞여 있지만 또 이 직군들끼리 모여서 그 직군의 전문성을 높이거나 우리끼리 약속을 쌓아가는 것들도 이제 팀으로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크로스 펑셔널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편인 것 같고요. 이렇게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부 체제 안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 팀원들은 많이 뭉쳐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캔틴이라고 부르는 이제 휴게실 겸 머리를 좀 식힐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3, 4, 5 여러 개의 그룹들이 모여서 각자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어떻게 하면 좀 더 돌파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캔틴을 사이사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엿듣는 게 저의 은밀한 취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팀을 빌딩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일단 저는 대학교 때 졸업을 하지 않고 바로 창업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의 직장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채용을 하는 분들은 필연적으로 저보다 전문성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제가 다양하게 모시면서 저도 모르게 위축됐던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보다 이 분야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위임하고 나는 대표로서 살짝 빠져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회사가 힘든 기간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표 또는 배로 따지자면 선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거기 가면 왜 좋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정말 많이 결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비전을 보여줄수록 팀원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위임을 했었을 때 그 존재가 부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제품 리드 또 마케팅 리드, 컨텐츠 리드 같은 분들과 계속 주기적으로 좀 깊은 소통을 하면서 온라인을 맞추고 주 단위의 되게 짧은 체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마이크로 매니징이냐 아니면 좋은 경영이냐 이런 게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방해가 되는 개입이면 전 마이크로 매니징이라고 불리는 것 같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 그건 좋은 경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의견을 드리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 그게 어땠는지에 대해서 저도 열린 태도로 항상 듣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희 리더들도 저한테 계속 되게 거침없는 피드백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부터는 스스로 해보고 싶어요 라든지 아니면 다음번에는 이런 걸 좀 더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든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는 그래도 잘 듣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조직 운영에 대한 철학이나 조직 운영의 방법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매년 제가 작년에 쓴 문서를 보면 너무 창피하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사실 저한테 아무런 무기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대학교 때 창업을 했고 아무리 이제 스타트업과 관련한 동아리를 했다고 한들 교과서로 배우는 거랑 현실은 너무 다르니까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무기를 주려고 어떤 프레임워크나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한다더라에 되게 집착했던 것 같거든요. OKR이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 저희도 그래서 되게 많이 시도해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과정 동안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 그리고 우리 조직에 맞는 우리만의 방법을 빨리 구축하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실행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과를 내는 건데 그 본질을 좀 잊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에너지 소모가 좀 많았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남들이 맞다고 하는 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게 꼭 나한테 맞거나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의 삶에서든 또 조직을 운영하는 것에서든 나다운 스타일, 나다운 방법을 빨리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걸 찾았으면 집중해서 정말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를 내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리더는 저는 회사의 어떤 화신 같은 존재? 그러니까 회사는 항상 어떤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그냥 포스터로만 붙어 있고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랑 별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거든요. 우리 회사도 이제 유닉 스피릿이라고 하는 우리의 조직 문화가 있어요. 이 핵심 가치를 가장 잘 소화하고 솔선수범하는 리더들이 저는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조직에서 좋은 리더였던 사람이 우리 조직에서 좋은 리더가 아닐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진짜 열린 태도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탁월하고 더 감동을 주는 컨텐츠 또는 서비스를 만들 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가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걸 슬퍼하거나 화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빠르게 커밋할 수 있을지 그런 수렴을 해나가는 것 같은 게 다양하지만 또 일을 잘하는 조직으로서의 유닉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유닉이 팀으로서 가장 좀 이뤄냈던 성취, 가장 우리가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 그 유니커 분들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기회들이 종종 있어요. 그 성취를 냈던 그 순간보다 성취의 결과 이제 조금씩 이렇게 늘어났던 우리의 팬들을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노력한 어떤 가장 큰 보상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구독자분들을 만나면 우리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고객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우리를 보면 이렇게 웃어주는구나 같은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행운인 것 같고 그래서 오프라인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는 그런 행사 또는 프로젝트 관련된 인원들이 아니더라도 되게 다양한 직군의 다양한 팀원들에게 참석을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갔다 오면 소위 말하는 유닉 뽕이 좀 차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동기부여를 많이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실제로 구성원들이 좀 했던 피드백 중에 기억에 남는 피드백도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에 남는 피드백은 우리 유니커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150만 명한테 서비스를 하는데 30명 만나고 와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저 되게 책임감 느껴요 하면서 일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한 과정이라고도 생각하고 저도 자주 주지를 시키도록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거 한번 잘못하면 몇만 명이 영향을 받는다 같은 것들 와닿지 않아 하시면 지하철 몇 칸이라고 생각해라 뭐 운동장 이만큼 찬 거다 이런 얘기도 필요하면 해드리는 편인 것 같고요. 그럼 그런 오프라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프라인 이벤트에 국한된 얘기는 아닌데요. 다양한 직군의 팀원들이 항상 처음에는 킥오프 때 다 같이 모입니다. 그때 서로 기대하는 점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고 또 이 프로젝트가 망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망할 수 있는 가짓수에 대해서도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의 기대와 불안을 나누면서 프로젝트의 과정에서 뭘 주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가 조금 더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일단 근데 그런 기대랑 불안을 나누고 나면 사실은 정해져 있는 목표가 명확하다면 말하자면 선행지표처럼 각 실무자들이 자기 파트에서 내줘야 되는 성과도 사실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낼 수 있는 것들은 다시 이제 찢어져서 각계전투처럼 아이데이션을 하고 리더급의 팀원들이 그런 걸 수렴해 주시면 또 다시 모여서 우리의 결과물을 한번 맞춰보고 이런 식으로 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정했잖아 막 이런 틀, 규칙, 뭐 전통 막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한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중간중간 뭔가 너무 막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불시에 다 같이 모여버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은 계속 새로운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환경에서는 일을 잘 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미덕은 그 변화에 대해서 엄청 잘 적응하고 그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잘 해내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고 좀 즐기는 팀원들이 있어서 여태까지 유닉이 생존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닉팀이 앞으로 좀 확장하고 싶은 영역이나 도전하고 싶은 영역은 또 어떤 게 있으신가요? 유닉은 뉴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지만 언제나 뉴이진 않을 거고 얼른 한국에서 세상 소식을 접하는 되게 주요한 미디어 중 하나로서 자리를 잡고 싶다라는 꿈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유닉은 한 3가지 정도의 확장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줄 수 있는 뉴스 소비 경험을 확장하자. 사실 요즘에 막 쏟아지는 속보들을 보면 도대체 어디부터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맨날 정보가 바뀌니까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같은 게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페이지를 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저희가 그 시적인 이야기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작년 7월에 이제 퍼블리 멤버십을 인수를 했던 만큼 조금 더 깊이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이 강화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닉에서는 막 빠르게 또 쉽고 재밌게 이런 뉴스들이 있었구나 파악할 수 있지만 이 뉴스를 읽다가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 분야에 조금 더 깊은 인터뷰를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다가 내 커리어에 진지한 고민이 생겼다면 찾아갈 수 있는 유닉과 퍼블리의 시너지나 연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는 요즘인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2가지 방향의 변화에 있어서도 이 AI 기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유닉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가치라는 건 AI 서비스를 통해서 그냥 정리가 잘 된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사람이 더해지는 내 주변에 이걸 같이 보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고 또 내가 믿을 수 있는 에디터들 또 유닉 팀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휴먼 터치와 AI 기술이 결합된 좋은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좀 열어가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그럼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유닉 팀과 조직은 어떤 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유닉은 HR이 되게 중요한 회사예요. 돈 많이 주고 이름 유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정말 좋은 조직,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조직에서 헌신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초기에 유닉에 많이 들어와 주시면서 말하자면 회사의 스테이지보다 앞서 있는 개인들이 이 조직 문화나 조직의 비전을 믿고 합류해주면서 항상 이 조직을 끌어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덕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유닉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미 경험해봤던 팀원들이 유닉에 합류를 해주면서 이것을 끌어가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 반대의 지점에서 유닉의 신선함이나 창의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젊고 새로운 목소리들이 조직에서 끊이지 않게끔 하는 거 이 2가지가 되게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돕는 것도 미래에 이런 좋은 조직을 만드는 데 되게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닉 특성상 주니어분들도 꽤 있으신데 그분들께도 저희가 교육이나 컨퍼런스 지원도 많이 하고 필요하면 더 큰 기업, 더 큰 스테이지의 기업에 간 팀원들을 초청해서 세션을 하기도 해요. 가끔은 제가 막 책을 읽고 와서 강연을 그냥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회사도 일종의 교육기관처럼 구성원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었던 더 나은 스테이지에 있는 분들이 감동받아서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 주니어 팀원들이나 이분들이 빠르게 성장해서 기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조직이 구성원의 성장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닉이 가장 중요하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무거운 얘기일 수 있지만 요즘 정말 양극화된 사회고 사실 마음만 먹으면 내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필터버블 안에서 살 수 있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생각보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랑 되게 밀접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일,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일은 나의 다양한 면면들을 사랑하는 일이고, 사실 그건 내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랑도 전 좀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개인이 개인으로서 되게 온전하게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또는 사회가 계속 분열되지 않고 화합하면서 조금 더 정말 우리한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서라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런 열린 마음과 다정함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정함이라는 게 내 성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결국은 삶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닛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정말 바쁜 삶이지만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실 수 있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